네, 첫 번째 코너 평론을 부탁해. 오늘도 이종곤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정기국회 정기국회 개원일일 그렇죠. 텐데요. 네네. 먼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첫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 정치권 곳곳에서 이제 여야 간의 이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치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이제 정기국회 개원식에 드레스 코드를 상복으로 참석하기로 했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옷을 통해서 좀 항의를 표현한 적이 있었었나요? 항의를 표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무슨 옷을 입자라는 건 기억이 안 남고 다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배지를 단다든지 그렇죠. 그런 그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인 그런 그 뭐 리본을 단다든지 또는 까만색 무슨 근조를 단다든지 그런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복장으로 화제를 이끌었던 기억은 또 있어요. 유시민 의원 첫 번째 등원 때 네. 초선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국회에서 등원 때 하얀 바지를 입고 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은 무조건 까만색 양복을 입어야 맞습니다. 된다. 예. 곤색 뭐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을. 근데 하얀 바지를 입고 나가고 넥타이를 안 매서 엄청나게 화제를 입고 그다음에 그 백바지 논쟁, 네. 백바지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죠. 하지만 이렇게 한 당이 모두 다 같은 색깔 옷을 입자라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원식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한복을 입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됐죠. 시작이 된 건데 예, 예. 좀 이런 식으로 좀 의상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대치 상황을 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파당 정치의 상징이다. 예. 보여집니다. 뭐 여야 대치 쟁점 중에 사실 우리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예산안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네네. 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조 원 늘린 728조 원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뭐 여기에는 이제 지역화폐 사업 등 이재명 대표 좀 이재명표 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표 브랜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예. 사업들도 대거 포함이 됐는데 네네. 뭐 여기에 좀 감론을박이 이어지는 사업 중에 예산이 79억 정도 배정된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네, 좀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직장인들에게 예. 따뜻한 밥값을 지원하겠다. 사실 취지야 공감할 수 있는 네. 직장인 많을 거예요. 거리에 나가 보면 김치찌개 한 끼가 10,000원이 넘어가요. 10,000원이 그냥 기본이고 뭐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7-8천 원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의 밥값이 참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월 4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지는 공감하나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지속성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탄생하면서 나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개발, 자기 개발과 함께 나의 어떤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 사실상 그 밥값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할 거예요. 네. 또 그런 직장을 계속 많이 만들어서 정부가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 식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리어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한번 이렇게 복지 예산을 만들면 이게 고정 비용이 되거든요. 네. 월 4만 원 이렇게 돼버렸어요. 재난지원금은 그래도 그때 필요한 액수를 딱 지원하고 마는 건데 예. 이건 월 4만 원이면 만약에 이게 어느 정부가 딱 들어서서 이거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지금은 이게 뭐 월 4만 원밖에 안 되잖아 하고 봤지만 없어지면 아니 이걸 왜 없애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예산이 늘어날수록 이제 정부의 빚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이제 대규모 사실 적자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경기 부양이 됐든 뭔가 이제 효과가 있으면 네. 될 텐데 실제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었느냐는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고 네.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난지원 그때 당시에 코로나 지원금을 딱 한 번 전체를 그냥 다 준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노동연구원 등등의 또 KDI 등등 효과를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 경기 부양의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밭 이 논쟁인데 아니 지금 밭이 있는데 밭을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빌려서라도 씨를 지금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겁니다. 시가 왜 없어졌을까요? 지금 수확한 것을 이렇게 다시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남겨두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고간이 다 비워져 있어요. 네. 아까 그 이 밥값 지원 같은 거 완전히 다 그렇게 소비해 놓고 없는데 계속 빌리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확한 것들이 계속 갚지를 못하고 그때 계속 또 다시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빌리는 건 계속 올라가요. 네. 고가는 없는데 그럼 악순환이 되잖아요. 이미 2029년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이 속도라면 60%를 넘는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네. 있고요. 또 기축통화국 말고 비기축통화국에서 이렇게 국가 비축 비율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2위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빨리 먹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대치 상황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인 만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사실상 의석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도 여당과의 이제 전쟁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사실 강성 친윤 장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정청래 대표의 내란 정당 공세가 더 대중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울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그 정당 해산.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당 지도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찐윤들이라거나 혹은 TK라거나 혹은 지난번에 뭐 대통령 관저에 찾아갔던 사람이라거나 이런 지금 이미지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의 과정에서는 성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가 선명성을 외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선명성을 외치고 계속 강성으로 해서 부딪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된 다음에 장동혁 대표 입에서 지금 망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윤핵인을 말하는 건 망상이다. 이런 표현들은 어쨌든 자기 지지율 관리를 하겠다.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보면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선명성으로만 네. 일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장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회 부분에서도 입장이 다소 네네네.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보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더 세게 느껴진다는 게 네네. 뭐 김 최고위원은 이제 면회에 대해서도 강행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데 이런 좀 입장 차이가 좀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노선에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그 지도부에 이렇게 그 듣는 것과 네. 뭐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장동혁과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 누구다 이런 그런 그 짤로 이렇게 돌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대표대로 또 김민수 최고는 최고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선명할 김민수 최고는 선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웨이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어떤 지지 세력의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지금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계속 그 호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전략적인 어떤 원팀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느슨한 연대 정도는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정청래 대표 견제론일까요? 뭐 네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순방을 다녀온 후에 민주당과 가진 오찬에서 정청래를 연호하자며 좀 제안도 했다고 네네. 하는데 네네. 이런 세간에 나오는 갈등설을 좀 의식한 모습으로도 해석이 나옵니다. 좀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좀 심각한 그런 그 갈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순방 갔다 온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이름을 연호하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권력은요 자기 아들하고도 안 나눠 가진다는 게 권력 아닙니까? 지금 이 3개월이고 네. 막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 드라이브를 약간 지금 그 뭐랄까요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호를 시킨다? 이거는 도리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연호를 그야말로 원팀이다라고 북돋워 준다고 생각해서 더 세게 나가고 더 강하게 나가면 도리어 굉장히 큰 어떤 화를 입을 수가 있다. 2인자 리더십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연호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한 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문정 동부지검장 관련한 뉴스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정관장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격을 한 셈인데 정 장관의 최근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대한 말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검사장으로 깜짝 발탁이 됐는데 사실 정성호 장관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굉장히 측근인데 이렇게 좀 날을 세우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 때는 프랑스 혁명 때 기억하시죠? 네. 혁명 일어나자마자 로베스피에로가 바로 반동 분자로 처형을 당해요. 혁명의 선두에 섰던 사람을. 지금 문화대혁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의 교장을 문매를 때리는 그 광경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는 빛의 혁명이고 혁명으로 지금 바꿨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임명한 건 상관없어. 저 사람 자기 상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고 자기 검사인데 검사 동일체라며요. 근데 법무부 장관에 딱 대고 정 장관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문장 기억하세요? 인사가 참사다. 대통령의 인사를 지금 참사라고 표현했어요. 일개 검사장이지만 검사가 그 지금 이 분위기는 거의 지금 그 혁명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표는 연호할 수 있어도 그 다른 사람들은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호 민정이 저 YTN 라디오 나와갖고 인신 공격을 했다라고 이문정 검사를 공격을 했고요. 적시를 했고요. 박상혁 당 소통수석이 자신의 할 일을 해야 된다. 왜 지금 나서느냐라고 아예 이문정 검사를 얘기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은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뭐 단순한 축하보다는 좀 뼈가 있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거의 그 거리를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살짝 관여를 했습니다. 적극적 관여는 아니더라도 차악이라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그런 그 부분들이 더 확산이 돼서 그러니까 비주류의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축하도 보내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뒤에 붙는 것 상식의 어떤 그런 그 정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건 자신이 지금 직접 이제 나설 거예요. 이제 스스로 나선다고도 얘기를 했고 라방도 시작을 했고 단순 라방 그 이전까지의 라방은 그 고양이 탄이 얘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라방은 오랫동안 안 하다가 라방을 하면서 지금 한미 관계라든지 또는 한반도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했거든요. 이건 계속 정치에 뛰어들겠다, 정치 행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하는 어떤 정치 얘기는 상식에 화두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네. 장동혁 대표와 좀 전한길 씨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가 이제 전 씨에 대해서 당을 위해 싸운 의병이다라는 식으로 좀 치켜 세웠지만 대신 역할을 좀 외곽에서 하는 의병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좀 선을 긋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전한길 씨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는 정계를 은퇴하는라고 한 거 보면 좀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돌변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보이는데 이런 전 씨의 당내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한길 씨는 아마 한동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 간 것도 사실 선거에 조금 선거 결과라든지 여기에 그 선을 좀 긋고 자신이 정치에 또다시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이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건 이제 첫 일성인데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어떤 정치적 발언은 없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지만 전한길 씨의 목표는 뚜렷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절대 안 되게 뭐 끌어내리게 하겠다는 어떤 임무 또는 그건 아니더라도 비주류가 지금 그 당권을 장악하는 거 그걸 막겠다. 그래서 TK 유세 때 정확하게 가서 그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간다고는 했지만 PK나 다른 어떤 유세장은 안 나타났잖아요. 그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정치에 선을 긋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통합의 어떤 당의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자신들이 봤을 때 비주류하고 손을 잡네. 이런 순간순간마다 다시 뛰쳐 들어와서 그것을 뭐랄까 좌표를 막 찍고 뭐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은 저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를 지켜볼 시간이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큰 이슈가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이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을 한 상황이라 국회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의석도 대다수를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예상하고 이 계시나요? 문제는 예. 크게 이슈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권성동 의원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166석인데 당연히 가결되고 뻔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건 특검이잖아요. 자신들이 늘 주장하는 특검이 네. 지금 뭐 낸 건데 이걸 뭐 넘어가겠습니까? 두 번째 이미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이미 이 권성동 의원은 지난번에 강원랜드 사건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체포 동의안 왔을 때 가결시켜 주십시오. 난 당당히 가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서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 부결시켜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엔 죄가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가결될 테고 당연히 권성동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그냥 받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논의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